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8장 법인세 보고 있잖아요. 5절 574페이지 법인세 통합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절 법인세의 통합 문제. 이거는 우리 처음에 앞에 얘기했을 때 법인세와 관련해서 존재와 관련해서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득세랑 폐지한다는 것은 소득세랑 통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통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를 통합하지 않게 되면 법인 단계에서 한번 세금을 때리고 배당하면서 개인소득세에서 또 한번 때리니까 이중과세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완전히 통합하는 게 부담되면 부분 통합이라도 하자, 그렇게 끌고 갈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인트로 측면에서 내용을 보면, 자, 우선은 완전 통합이 있고요. 목차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부분 통합 이렇게 있습니다. 부분 통합. 자, 우선 인트로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세가 있는데, 야, 법인세가 또 있을 필요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평성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따로 존재하게 되면은,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첫째, 법인 부분에만 세금을 때리는 거죠, 법인세는. 그래서 법인에는 과세하는데 비법인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비법인 간에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별로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원 배분에 왜곡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둘째,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자본의 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높아지고 투자와 저축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법인 부분에 자본에 과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버거 모형 했을 때 법인 부분에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수익,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자본의 수익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바로 자본의 축적이 되는 것인데 저축이 감소하고,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투자가 또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에서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요, 이건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할 건데, 자, 기업의 부채 자본 비율이라든가 배당률 선택에 교란이 발생합니다. 재무관리 측면에서 교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재무관리 측면에서 교란이 발생해요. 아니, 이게 법인세가 진정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다 그러면 교란이 없을 텐데 아시겠지만, 법인 부분에 자본에 과세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특히 또 현실의 법인세가 타인 자본을 우대합니다. 타인 자본을 우대하는 법인세. 그것 때문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은 사실 똑같게 취급해야 되는데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서요. 아니, 사내 유보랑 사실 배당은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가능한 한 사내 유보보다 배당했을 때가 우리가 개인 배당 소득이 생기면, 오, 소득이 생겼네 해서 세금 때리니까 사내 유보를 우대해요. 사내 유보를 좀 더 우대하게 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배당할 때 배당을 줄여요. 그래서 배당률을 떨어뜨립니다. 하락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교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 측면에서 공평성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 단락, 그래서 법인세가 별도로 존재하는 체제 하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야, 소득세랑 통합하는 게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완전 통합 그리고 부분 통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통합은요. 풀 말 그대로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완전하게 통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예 법인세를 폐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이윤 중에서 사내 유보가 되는 부분과 배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조합 방식하고요. 뭐 세법에서 자세히 뭐 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본이득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자본이득 방식. 자, 조합 방식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첫 번째 줄 볼게요. 조합 방식은 자, 거기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법인의 주주를 법인화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과 똑같이 취급해서 말 그대로 법인 부분에 있는 그 주주를 조합원과 같이 취급을 하게 되고요. 법인의 이윤을 주주에게 모두 귀속시킨 다음에 법인의 이윤을 모두 어차피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귀속시킵니다. 귀속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법인세 없애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요. 소득세를 어차피 소득세 단계에서 그냥 다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법인이 벌어들인 이윤 중에서 배당이 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차피 법인의 이윤 중에서 배당이 된 부분은 소득세에서 낼 거니까 배당소득세라고 쓸게요. 소득세로 그냥 야, 어차피 갈 거니까 그걸로 처리해. 이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배당되지 않은 사내 유보된 부분입니다. 사내 유보된 부분은 자, 두 번째 줄 끝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줄 사내 유보가 된 부분을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 주주가 이제 내가 그 주식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퍼센트지만큼 배분을 한 다음에 소득에 귀속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사내 유보는 주주의 주식의 비율만큼 비율에 따라 귀속 이렇게 시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귀속된 소득을 각 개인에게 통보해주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소득세 낼 때 한꺼번에 같이 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득 중에서 여기 이윤 중에서 배당소득세 되는 것만큼은 당연히 빼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거 사내 유보 이렇게 된 건 뭐야? 배당된 거는 이거 우리 헤이그 사이먼즈의 소득세에서 본 것처럼 이건 실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현된 거야. 배당으로 손에 쥔 거야. 사내 유보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미실현이거든. 물론 이제 경제학적인 헤이그 사이먼 소득세에 따르면 이론상 당연히 미실현 소득이지만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야? 내가 당장 아니 집값이 올랐어. 근데 올라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내가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면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 그게 거기 나와 있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법인 차원에서 원천 과세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법인 차원에서 거기 보니까 20% 예를 드는 거야. 20% 원천 과세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 300만 원을 어떤 주주가 사내 유보를 통해서 귀속됐어. 근데 60만 원을 원천 과세 징수로 납부했는데 개인 소득세율이 30%를 해가지고 90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앞에 60만 원 이미 법인당에서 냈잖아. 그러니까 30만 원만 추가해서 내도록 하는 방식.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규모가 크고 다음 단락 보세요. 소유 범위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 방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주식은 또 끊임없이 사고 파는 사람들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주별로 귀속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다음, 투자세 공제처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세액공제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이거 세금 낸 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잖아. 그게 세액공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주주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그것도 사실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그 혜택이 모두 다 가버리게 되면 경영진 입장에서 뭐야,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를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법인세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인세가 따라서 존재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나 장학재단, 공익단체처럼 납세 의무가 없는 단체가 주주인 경우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리고 이 통합을 해버리게 되면 개인 소득세 측면에서 누진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공평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 576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통합이 정말로 누진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고 보면은요, 또 이게 그런 측면이 있게 되면 높은 소득을 갖고 있는 주주의 반발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반발은 주식시장에 또 예기치 못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본이득 방식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법인세를 통합이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완전 통합은 법인세를 철폐하는 겁니다. 법인세를 폐지하는 거야. 철폐하고 소득세로 가능한 한 하나로 몰아버리자,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를 아예 철폐하고요. 자본이득 방식은 이거요. 사내 유보하게 되면 미실현 자본이득이 얻게 되겠죠. 미실현 소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실현 소득, 이것도 사실은 과세를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완전히 통합, 그러니까 미실현 소득에도 과세를 하는 거야.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그럼 사실은 법인세 있나 없나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법인이 얻은 이윤 중에서 배당된 부분은 어차피 주주소득으로 갈 것이고 배당소득 낼 것이니까 빼고, 사내 유보가 된 부분은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것도 여기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 형태로 과세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자분께서는 자본이득 방식보다는 조합 방식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고 있어요. 자, 부분 통합은 바로 뭐냐면, 야, 법인세 완전 폐지는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자본 이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좀 해결하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완전 통합이라는 게 사실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래서 법인세 제도가 나름대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놔두고요. 대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치유하자는 겁니다. 자, 부분 통합 방식은요. 그래서 다음 줄 가보시면 최소한 법인의 이윤 중에서 배당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 측면이라도, 여러분 법인 부분에서 세금을 때렸는데 배당 부분에 또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요거는 배당 부분은 이중과세하는, 두 번 과세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과세만이라도 제거하자. 그러니까 약간 세금을 때린데 깐데 또 까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거 한 번만 세금을 부과하자, 그런 뜻이죠. 자, 별도의 법인세는 그래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볼 건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 배당세 공제제도입니다.
자, 이름에 잘 나와 있죠. 배당에 대해서 세공제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중과세만큼을 빼주는 것이죠. 자, 거기 볼게요. 법인의 이윤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과세와 사내 유보된 부분 과세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당 소득에 따른 그 과세 부분은 한번 세금을 낸 거니까 그걸 떼어내서 이 부분은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당세 요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자. 오케이. 자, 5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줄, 주주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인세 일부를 귀속법인세라 부를 수 있고요.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일종으로 간주돼서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자라는 거, 나중에 세금 이거 낸 거 빼주자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는 그래서 영국에서 소위 귀속제도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요거랑 비슷한 것이고요. 뭐 각주 15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조세 형평상의 문제 때문에 1999년에 폐지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뭐가 있냐 하면요. 거기 보니까 차등세율 구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니 이름에도 잘 나와 있어요. 아니 세율을 부과하는데 보니까 차등해서 부과한다고? 그쵸. 세율을 다르게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을. 자, 거기 볼게요. 법인세 이윤 중에서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 유보되는 부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요거 배당 부분에 대해서 두 번 과세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배당세율, 사내 유보와 달리 배당세율은 좀 낮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근데 부분통합제도 하에서 배당금의 이중과세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사내 유보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여전히 남게 됩니다. 자, 이윤 중에서 사내 유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데서 나오는 공평성과 효율성상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거기 보시면 14번에 이렇게 배당세 공제 같은 경우를요. 거기 보시면 그로스업 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로스업 방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와 관련해서요.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인세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소득세랑 통합하자 완전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고 야 그것까지 완전 통합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성에 따라 복잡성에 따라서 쉽지 않으니까 야 부분 통합이라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요렇게 사내 유보와 배당 간의 문제 거기서 특히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되는 그런 문제라도 좀 약간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통합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인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